실제로 여러분 요즘 대표적인 만회가는 회사 뭐가 있을까요? 딱히 떠오르는 게 없네요. 그냥 펜테겐 큐리텔이라고 할게요. 펜테겐 큐리텔 이미 저 세상으로 떠났죠. 근데 어느 날 펜테겐 큐리텔이 여러분 보고 전환사채를 사라는 거예요. 나한테 돈만 주면 주가가 올라서 네가 이 사채를 주식으로 바꾸면 돈을 더 많이 벌 거니까 전환사채를 발행해 줄 테니까 돈을 달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가라고 그러겠죠. 왜 가라고 그러겠어요? 펜테겐 큐리텔이 내 코 묻은 돈을 줘도 얘가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 거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실제로 전환사채 발행하는 회사 어떤 회사? 마시간 회사라니까요. 아니 괜찮은 지금 신용도가 좋고 회사 잘 나갈 것 같으면 전환사채를 왜 발행합니까? 그냥 사채를 발행하지. 돈이 없으니까 이것까지 조건을 꽂아서 어떻게든 이 금액을 맞추겠다는 거예요. 근데 시장도 바보, 투자자도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이만큼 대가를 더 지급하고 요 돈을 줘도 이 회사 주가 안 올라서 내가 전환사채를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을 거라는 걸 투자자도 알고 있다니까요. 투자자가 그래서 안 사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 꼬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꼬시죠. 그럼 투자자님 불안하다는 거 아니야. 네가 돈을 5천 원이나 더 주고 전환권 대가를 사봤자 우리 회사 주가가 안 올라서 네가 이 돈 날릴까봐 걱정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나도 너한테 조금 보장을 해줄게. 지금 액면 이자율은 5%라서 내가 너에게 보장하는 이자율은 5%밖에 안 되는데 너는 사실 10% 받고 싶었던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내가 보장 수익률로 8%까지는 보장을 할게. 네가 만기까지 이 전환권 대가를 행사해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만기에 8%의 보장 수익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가 일시에 지급할게. 이런 조건을 제시한다고요. 이런 조건을 뭐라고 그러냐면 상환할증 조건이라고 그래요. 상환할증 조건이요. 자 보세요. 자 옆에다 써볼게요. 봐봐요. 3년짜리고요. 액면 이자율이 5%예요. 아이고 5% 하죠. 5%. 싫어. 자 10%예요. 시장 이자율이 15%예요. 액면 이자율이고 액면 금액이 10만원이라고 할게요. 그럼 매년 나는 얼마씩 줘요? 액면 이자를 만원씩 주죠. 만원씩 주죠. 좀 사달라는데 투자자가 안 사준다고요. 투자자가 안 사주니까 어떤 조건을 걸어? 좋아. 그럼 네가 만기까지 전환을 안 하면 내가 12%까지는 보장할게 그랬다고요. 12%까지 보장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액면 이자율이 만약에 12%면 얼마 줘야 돼요? 12,000원 줘야겠죠. 지금 액면 이자율이 10%이기 때문에 만원씩 주는 건데 액면 이자율이 12%라면 12,000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액면 금액에 12% 곱하니까. 그래서 여기 12,000원. 여기 12,000원이요. 그럼 얼마를 더 줘야 돼? 여러분. 2,000원씩 더 줘야겠죠. 2,000원씩 더 줘야겠죠. 2,000원씩 더 줘야겠죠. 요 돈을 준다는 거예요. 만기까지 전환이 안 되면. 근데 다만 돈을 언제 줘야 돼? 이때 전화 안 했어요? 미리 줄게요. 2,000원. 이때 전화 안 했어요? 이때 2,000원 미리 줄게요. 이럴까요? 아니면 만기에 일시에 6,000원을 줄까요? 만기에 일시에 준다고요. 왜? 낙장 불입이라고. 일대 투자자가 받았는데 이때 전환해. 그럼 전환 축하드려요. 2,000원 돌려주세요. 이게 쉽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만기까지 전환이 안 되면 요때 줬어야 되는 돈, 요때 줬어야 되는 돈, 요때 줬어야 되는 돈을 요때 일시에 지급한다고요. 그럼 타임. 이때 6,000원을 지급해야 돼요. 이자까지 포함해서 지급해야 돼요. 원래 이때 줘야 되는 돈인데 네가 나중에 요거 받고 나서 전환하면 내가 요 돈을 다시 받아내기 번거로우니 만기에 일시에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기에 일시에 지급하는 건 좋은데 요때 줄 돈을 요때 주니까 그 사이에 발생한 이자는 줘야지. 요 컨셉이라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그럼 요 돈도 요때 주고 요 돈도 요때 주기 때문에 이자는 가산해서 줘야 돼요. 그때 이자를 계산할 때 이자율은 10%일까요? 12%일까요? 15%일까요? 몇 프로의 이자를 가산해 줘야 돼?
애초에 나는 만기까지 전환이 안 되면 12%를 보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자율도 12%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X 1년 말에 줬어야 되는 2,000원은 2,000원 곱하기 1.12에 2승에서 얼마를 만드냐면 2,508원을 X 3년 말에 준다고요. 그리고 X 2년도에 줬어야 되는 금액은 2,000원 곱하기 1.12에서 2,240원을 X 3년 말에 준다고요. 이 2,000원은 X 3년 말에 주는 돈이니까 그냥 2,000원 주면 되겠죠. 그냥 2,000원 주면 되겠죠. 그럼 내가 만기에 지급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예요? 상환할증 조건이 있다면 만기에 지급해야 되는 돈은 6,748원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 돈을 뭐라고 그럴까요? 요 돈을 상환할증금이라고 한다고요. 상환할증금이 뭐라고요? 만기에 지급할 돈이요. 어렵지 않죠? 만기에. 실제 저희 시험은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 상환할증금을 계산해보라고 나온다고요. 계산해보라고. 계산하기 전에 얘기하면 아이고 여러분 좀 들으시죠. 조금만 힘을 내세요. 그렇죠? 자 보시면 그럼 전환사채 같은 경우엔 신중 인수권 부사채나 전환사채 같은 경우엔 사채랑 현금 흐름이 다른 게 뭐냐면 뭐가 추가돼요? 상환할증금이 추가된다고요. 상환할증금 조건이라면 상환할증 조건이라면 선금 흐름에 상환할증금이 추가된다고.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사채와 전환사채, 신중인수권 부사채가 다른 점이에요. 사채는 그냥 채권을 발행하는 거지만 전환사채는 권리를 추가해서 발행한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자들이 안 산대. 야 내가 이거 행사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돈 너한테 이만큼이나 더 줄 수 없어. 그래서 뭐라고? 아이 내가 볼 때는 전환이나 행사할 것 같은데 만기까지 전환이나 행사 안 하면 너도 돈 나한테 좀 더 줬으니까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일정 부분의 수익률을 보장해 줄게 요 소리라고요. 그래서 만기까지 전환이나 행사가 안 된다면 만기에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을 상환할증금이라고 해요. 따라오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림 보세요. 전환사채나 신중인수권 부사채인데 상환할증 조건이 있다면 만기에 지급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1번 액면금액, 2번 그건 아니겠지. 뭐겠어요? 액면금액 플러스 상환할증금이에요. 왜? 사채랑 다르게 전환사채나 신중인수권 부사채는 상환할증금 조건이 붙어있으면 만기에 상환할증금도 무조건 줘야 된다니까요. 액면금액만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전환사채나 신중인수권 부사채는 만기에 액면금액 플러스 상환할증금을 지급한다고요. 그러면 이게 제일 나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만약에 저거 액면금액이 100만원인데 아직 만기에 도래하지 않았어. 근데 요때 전환사채 장부금액 구하면 액면금액은 분명히 10만원인데 내가 계산해보면 전환사채 장부금액이 10만 뭐 200원 이렇게 나온다고요. 제가 그때 옛날에 공부할 때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이고 역시 나는 쓰레기야. 틀렸네. 어떻게 전환사채 장부금액이 전환사채 액면금액보다 크겠어. 아우 난 쓰레기 틀렸어. 이거 계산도 못하다니 막 이랬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쓰레기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계산은 맞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만기에 지급하는 금액이 액면금액 플러스 상환할증금이기 때문에 상환할증 조건이 있다면 만기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사채의 장부금액이 액면금액을 초과할 수밖에 없어요. 상환할증금이 존재한다면. 이해하시겠어요? 좋아요.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